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강소기업 육성 정책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껏 예산을 지원해 성공한 강소기업들이 정작 사업을 키우는 단계에서는 포항을 떠나버리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잇따라 대책이 시급합니다. 장성은 기자입니다.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한 유망 강소기업은 순간온수기 등의 활용 가능한 발열 신소재를 개발해 지난해 창조경제대상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8억 7천만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어 포항시가 키운 대표적인 성공 강소기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업체의 제품 생산은 포항이 아니라 경주에서 이뤄지게 돼 포항시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습니다. 사업 방향을 투자를 받아서 직접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다른 공장에 이제 자기는 이제 기술만 이제 지원 주는 걸로 해서 아마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포스텍 졸업생이 창업해 포항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또 다른 강소기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포항시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최근 경기도의 한 기업이 업체의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해 언제든지 포항을 떠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도 포항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 2곳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등 포항시와 포스코의 지원으로 성공한 강소기업의 먹튀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망 강소기업이 포항을 떠나지 않도록 보다 과감한 자금 지원과 함께 저렴한 공장 부지 제공과 기업 이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원 협약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낙타가 파는 구멍 통과하기 어렵다는 그런 성공한 사례들이 여기에 유출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포항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강력하게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법률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항시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포항 테크노파크 운영 외에도 지난해에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4명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많은 행정인력과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포항의 어린이집들도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집단 휴원에 나설 계획이어서 보육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반발해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종일반의 경우 0세 기준으로 1인당 82만 5천 원이 지급되지만 맞춤반은 80% 수준인 66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맞벌이 주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12시간까지 맡길 수 있지만 전업주부는 6시간까지만 맡길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집단 휴원을 앞두고 당장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집단 휴원을 하게 되니까 맞벌이 부부나 일단 또 자녀가 어린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제 보육하기가 상당히 힘든 현실이에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집단 휴원에 동참하지 않으면 왕따라도 당할까? 또 당장 아이를 봐줄 사람을 어떻게 구할지 학부모들의 고민은 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이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시간제 보육이라던가 이제 알아봤는데 다들 워낙 이틀 동안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집단 휴원을 앞두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의 동의를 유도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어린이집 휴원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휴원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어린이집 연합회 측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모 그 자녀들은 그대로 이제 그 보육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그 부모와 아동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제 당직 이제 그 교사를 배치해 가지고 급관식도 그대로 제공을 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 간 갈등까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신하늘원전 3, 4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진군 북면 고목 2리에 보상을 노리고 뒤늦게 고가로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사업 계획을 발표한 2014년 12월 15일 이후에 지은 건축물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집단 이주에 1,0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들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여론도 투기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투기꾼들은 신하늘원전 1, 2호기 건설 때 이주단지가 조성된 덕천마을의 경우 울진군과 한수원으로부터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이주 대책과 생계비로 가구당 2억 5천만 원씩 보상받은 점을 감안해 내심 주택 보상금은 포기하더라도 집단 이주했다는 보상과 매매 차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지난해 전체 예산 가운데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인 불용액이 무려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행정 불신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 전체 예산 가운데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2,690여 원에 달합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등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260여 원, 예산 집행 잔액이 490여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6억 원, 예비비가 1,880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환경 학교급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0억 원, 유교 책판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1억 원 등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정리가 안 되면 이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다 볼 수가 있죠. 예산 편성 이후 사업비를 제대로 지출하지 않고 사장하면 다른 긴급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추경 예산에 반드시 삭감 조치해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치밀한 사전 검토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예산 집행과 재산 관리 등에 적정하게 잘 되었는지를 검토하고요. 재정 운영 실태를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결산 심사에서 반복돼 지적되고 있는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최근 영덕 50천 하류 지역이 가뭄을 겪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수 공급을 위해 임시 양수장을 설치했습니다. 영덕의 젖줄인 50천은 군민운동장 앞 취수원 주변이 말라가고 있고 하류는 금호들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강구면 금호리에 임시 양수장을 설치해 금호들 43헥타르의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가뭄이 장기화되면 하천 굴착 등 다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예술학교를 경주에 세웠던 고 손일봉 화백을 재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주를 넘어 한국 근대 미술의 거목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졌는데요. 강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인물과 정물,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손화백의 그림들. 생략하고 축약하는 화풍이 잘 드러납니다.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느낀 풍경을 그린 겁니다. 사물이 갖고 있는 뼈대, 존재감 이런 어떤 구축적인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셨던 것 같아요. 나무잎 디테일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1906년 경주 현곡에서 출생한 손화백은 일제시대 일본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이어 국내와 일본 공모전에서 4년 연속 입상해 천재 화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해방 후 미술대학 격인 경주예술학교를 설립했지만 불안정한 전국에서 폐교됐고 한국전쟁 때는 종군 화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 세잔을 넘어서겠다며 작품에 몰두했던 화백은 죽음조차 전시장에서 맞이합니다. 다소 과소평가된 것이죠. 그래서 올해 1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한국 근대 미술의 중심이라는 그런 위상에 걸맞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손일봉 화백의 최대 작품전인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온 40여 점을 포함해 모두 23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달 항아리 작가 15인 초대전 상생을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고 비보컬 특별 초청 콘서트는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미목회전은 빛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강지혜입니다. 경북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효율적인 방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찰과 군, 산림청, 교수 등 19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재선충 확산을 막고 특히 문화재 지역과 백두대간, 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 방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001년 구미에서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16개 시군으로 확산된 가운데 발생 수는 38만 그루로 전해보다 5만 그루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43개 시민환경단체가 모인 대구 경북 탈핵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안은 월성원전의 단기 저장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관영 도지사의 원자력 클러스터 정책은 자칫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주민 여론을 무시한 핵산업 진흥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월성 1, 2, 3, 4호기에서 전체 고준위 핵폐기물의 54%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으로 정부의 중수로 원자로의 수명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항공사 포항지사가 포항 김포 간 항공기 탑승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지역 대학생들의 비행기 이용을 늘리기 위해 최근 기말고사를 마친 포스텍 학생 73명에게 특별 할인가로 항공권을 제공하는 한편 10명 이상 단체 여행객에 대해 비행기 요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방안을 경상북도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포항공항에서는 지난달 3일부터 대한항공 147인승 여객기가 하루 2차례 포항 김포 구간을 왕복 운항하고 있는데 평균 39%의 저조한 탑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포항제철소 외주 파트너사 임원 선정을 위해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한 명 모집에 1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자는 60년대생이 9명이고 70년대생이 1명이며 기업가, 언론인 등 각계 인사로 분석됐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일 오전에 서류 심사를 하고 오후 프리젠테이션과 면접을 한 뒤 대상자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옛 절터인 폐사지 발굴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폐사지 등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도 문화재보호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폐사지는 5천여 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경주 미탄사지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 지정이 추진 중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포항이 32도, 영덕과 경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말 그대로 불금, 뜨거운 금요일이었습니다. 햇볕을 막아주는 구름이 없어서 자외선도 강하고요. 기온도 쑥쑥 올랐습니다. 폭염특보가 곳곳에서 발효 중인데요. 폭염특보는 하루 동안 기온이 높을 때 발효되는 게 아니고요. 33도 이상의 고온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될 때 발효가 됩니다. 현재 경주와 영덕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주말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계속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9도, 포항 32도, 영덕과 경주 33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다음 날에도 대부분 32도를 기록하면서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름이 조금 빨리 찾아와서인지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마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문을 연 영일대 해수욕장도 이번 주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맑거나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19도, 영덕 20도, 포항 22도, 경주 1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9도, 영덕과 경주 33도, 포항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맑다가 차츰 구름만 조금 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1도, 한낮 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전 해상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당분간 안개는 계속해서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이 20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은 3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가량 줄었습니다. 대구는 6.5% 늘었지만 수출 규모가 대구의 5배를 넘는 경북의 수출은 16.5% 줄었습니다. 수입은 6%가량 증가한 13억 달러, 무역 수지는 22% 감소한 2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경주경찰서는 강남역 사건 등 부녀자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 화장실과 1인 원룸 등에 대해 긴급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신고 시스템은 신고 번호와 주소가 사전 등록된 NFC 태그를 이용해 NFC 스마트폰만 접촉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 자율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 3만 헥타르를 자율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감축 면적은 11,000헥타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자율 감축보다는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벼 재배 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는 쌀 생산 조정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생산 조정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일요일인 모레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보름에는 보문의 보문호반 달빛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7시 보문수상공연장을 출발해 모걸공원과 호반광장을 돌아오는 7km 코스에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